그 인수님이나 부모님이나 와이프분이나 존중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공감이 되세요? 네, 부모님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되게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긴 네. 한데 네. 특히나 이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세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뭐 이 관계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제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좀 요새 들어서 특히 많이 실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네. 좀 느끼세요? 회사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사실 이제 교수를 하다 넘어오면서 보통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었고 지금도 종종 듣는 말이 네. 왜 오셨어요? 왜요? 그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사람이 왜 왔나? 어쨌든 간에 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반 회사고 그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좀 도망친 면이 있었어요. 도망친 면이 있었고 한국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업습 같은 건데 뭔가 궁지에 몰린다, 코너에 몰린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약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꼬리 던져놓고 도망가는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마음 공부하기 전엔 그것조차 자각을 못했고 이제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랬는데 한국으로 온 것도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도망칠 때 패턴이 저 자신을 굉장히 낮게 봐요. 깎아내리고 아 내가 진짜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저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의 뭐 대우라든지 이것만 받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야 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데도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당연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 2년 있었다 안정적이다 했을 때 그러면 슬금슬금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를 기껏 불러다 놓고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네? 나를 알아주지 않네? 이게 점점점 그 마음이 커져가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게 되게 커졌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되게 객관적으로 약간 화가 나는 그 회사 생활의 장면들이 있긴 했는데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대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나? 이런 대우를 네, 이런 대우를 받고 근데 그게 꼭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패턴이 보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엔 이게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뒤져보면은 나를 존중해, 나는 존중받고 싶어잖아요.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놓아버리고 내 갈 길을 가야 될 텐데 여전히 그게 많이 만사에서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생각은 잘 못했거든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분석해 오면 같은 말이지만 아, 서운해 나한테 지금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뒤집어 보면은 결국에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사실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인수님만의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존중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강한 편이에요. 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게 되게 강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초반에 그 스펙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오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막 서울대 출신에다가 뭐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 따고 막 미국에서 또 뭐 교수님도 하시고 그죠? 슈퍼 엘리트인데 누가 봐도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스스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도망갔다고, 그죠? 네. 그렇게 되게 뛰어난데도 나 부족해, 나 모자라.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죠?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한심해 보이고 되게 희한한 게 여기에 되게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오세요. 이게 상명제 진짜 평범한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대표나 뭐 임원이나 아니면은 뭐 서울대 출신들, 뭐 박사님들, 뭐 교수님들도 오시고 막 그게 의사분들도 오시고 막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희한한 게 정말 잘 나가는 분들 중에서 이게 희한하게 이게 되게 강한 분들이 많아요. 인정받고 싶어, 존중받고 싶어. 그 마음이 강하니까 존중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학창 시절에는 그리고 학교를 잘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항상 거기서 좋은 성과를 항상 내야 돼. 그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갖고 뭔가 좋은 성과를 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날 충족시켜주지 않아. 내가 원했던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도 채워지든가요? 나 너무 잘했고 너무 훌륭하고 더 이상 뭐 할 거 없겠다 이런 생각 들든가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좋겠지만 그죠? 네. 입학식까지는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아 여기서 나는 되게
못난 사람 같다? 라는 생각이 워낙 뛰어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미국 나가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가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어이없고 어떻게 보면 진짜 또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인정받고 싶으면 열심히 하든가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인정 욕구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정 욕구 되게 세요. 그거 덕분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대는 거 좋아하고 사실 여기도 제가 되게 초반에 나오겠다고 말한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나서는 것도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스스로. 근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웃풋을 그만큼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거기서 또 그 생각도 드는 거죠. 아, 이 한심한 놈.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누가 봐도 되게 잘 살고 계시고 되게 훌륭한 어떤 이제 스펙들과 어떤 코스들을 걸어오신 건데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인순이 나오셔서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많은 포뮬리 분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면은 아직 착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많지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좋은 대학에 나오면 내가 뭐 훌륭한 뭐 직장에 취직을 하면 내가 돈을 잘 벌면 내가 뭐 하면은 인정받지 않을까, 내가 사랑받지 않을까,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착각이에요. 왜냐면 인수님 스펙 엄청 좋죠? 돈도 잘 버세요. 억대 연봉자시고 굉장히 돈도 잘 버시고 능력자에다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가벽한데 그죠? 가벽한데도 스스로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꾸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항상 모자라대. 더 열심히 해야 된대. 내가 서울대 왔는데 그 다음에 서울대 말고 박사하겠다 했는데 그거 아니야 교수 됐는데 아니야 또 다른 거 뭐 해 계속 그 다음이 생겨요. 뭘 해도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교수가 된다고 한들 그 다음에 뭔가를 또 해야 돼. 이번에 노벨상을 받아와 그 다음 뭘 해와 자꾸 이런 게 생긴다고요. 행복하지 않아. 계속 그 다음 뭔가가 생겨요. 그 다음 미션이 생기고 공감하시죠? 네,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고 항상 마음은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래서 회사에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왜냐면은 나를 몰라주니까.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니 나를 데리고 왔는데 미국에서 데리고 왔는데 왜 날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 왜 날 몰라줘?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네.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존중해줘. 뭐 저도 그래 저도 그런 면이 있고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왜 이게 계속 딜레마처럼 반복이 되느냐? 시선이 밖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단하다고 해주면 혹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해주면은 혹은 내가 스스로 봤을 때도 어떤 정도의 업적을 이루면은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조금 존중해주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자기 사랑인 거죠.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얼마나 충분한지를 내가 인정해주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수님은 어렵지만 쉬운 게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갈등이 뭐 잘 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되게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칭찬을 충분히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안 하던 거니까. 그렇게 조금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스스로가 칭찬해주고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돼 하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물론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쉽게 되죠. 들떠 있을 때는 그래 나 잘났어 그래 막 그러는데 특히 뭐 방금도 이제 너 충분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나태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제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지나치게 나태해져가지고 방구석 페인같이 있었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때가 다시 와버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새는 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평균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그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빈도는 낮아졌는데 여전히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피곤하다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제 사고의 패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걱정거리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세팅된 온도가 있다.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 잠재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제 잠재의식이 생각하는 정상 상태가 늘 뭔가 걱정거리 한두 개가 있는 상태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잘못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정말 걱정거리가 없으면 만들어내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그게 쉽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걱정거리 또 실제 걱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건 거의 약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야 마음 공부해놓고 또 그래 1시 만에 여기까지 또 가버리니까 이게 끝이 없는데 네. 계속 이제 그렇게 뱅뱅 돌고 네. 그래도 요새는 순카님께 그런 말도 혼도 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좀 그래도 빨리 빠져나오는 편인데 여전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 기저에 깔린 게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뿌리가. 네. 제가 교수님을 혼냅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자꾸 디폴트로 걱정을 하게 되나? 그거 혹시 아세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왜 자꾸 불안하느냐? 네. 왜 자꾸 그 걱정거리들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인정욕구가 강하다고 했죠. 네. 인정욕구가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든지 잘해야 돼요. 뭔가를 항상 잘해야 되니까 어때요?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미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인사이드 아웃에서 누가 있어요? 불안이 있죠. 불안이. 예. 걔가 맨날 나쁜 경우의 수 생각하죠. 근데 걔가 왜 그런다고 했어요? 지키기 위해서 대비. 예. 그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걸 대비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완벽주의다. 완벽주의. 근데 그 완벽주의가 어디서 왔냐?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완벽하게 하면은 내가 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날 인정해 줄 것 같고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받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내가 칭찬을 스스로한테 해줘버리면은 제가 주저앉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다가 정말로 페인처럼 산 적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정말로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인수야 라고 내가 한 번도 나한테 말한 적 없는 거예요. 흉내는 냈죠. 흉내는 괜찮아 하고 그리고 뭔가 하던 것들을 안 하려고는 해봤겠죠.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다 내려놨겠죠. 그죠? 다 포기하듯이 말 그대로 포기해요.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정말 페인처럼 지내. 그게 제가 말하는 너 지금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나를 진짜 너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 춘카야. 정말로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게 진심이어야 돼. 대신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괜찮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페인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치유가 돼. 왜냐면은 항상 뭔가에 쫓기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쫓기고 있잖아요. 뭔가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회사 일이 됐든 아니면 내가 돈을 잘 벌든 투자가 됐든 아니면 부모님과 잘 지냈든 뭔가를 항상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늘 힘든 거예요. 인수님이 늘 힘들고 늘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내가 날 인정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 와닿으면은 그게 해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날 인정해 줄 때 뭔가 해소가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불안한 것 자체가 이미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것 자체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답을 찾을 때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인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용기 내서 와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뭐 잘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좀 내가 힘들고 괴롭고 뭔가 또 어떻게 보면 가족 그 어떤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용감하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분명히 거기서 분명히 공감하시거나 뭔가 좀 영감이 되거나 귀감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멋지게 와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한 번씩 인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인수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인수님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렇게 엘리트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를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용기 내는 건 저는 그게 되게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간에 저 이게 힘들어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잘 안 돼요 이런 말을 되게 잘하세요.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또 내가 뭐 대학 교수고 뭐 하고 하면은 이게 약간 없던 자존심도 생겨서 말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편하게 말하세요. 저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것도 되게 큰 덕목이거든요. 마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인데 그걸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기도 해요. 유수님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는 어렵대요.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는데
인수님 되게 잘하셔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먼저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용기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그냥 과감 없이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다 저게 괴롭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분들 좀 줄여주시고 좀 잘 못하던 분들은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자꾸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끌어안고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